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일단은 뭐 오후에 J리그 컵 경기를 했는데 요거는 뭐 망했습니다. 망해버렸어요. 역시 초반에 J리그 어렵기도 하고 그 컵 경기에 뭐 라인업도 개판 뭐 벤치들 데리고 와갖고 경기력이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J리그 뭐 K리그 계속 말하지만은 뭐 초반 한 3경기 정도는 그냥 소액으로 가세요. 소액 뭐 별점을 뭐 그렇게 드리긴 했지만은 글로도 적어 드렸죠. 금액을 낮춰서 가는 게 낫다고,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경기 뭐 그냥 조져 버렸는데, 사실상 오늘 메인은 뒤에 킹콩깍꿍 경기죠. 뒤에 하트님 경기들, 뭐 별풍선 지금 70개 하는 경기들, 감사합니다. 이 경기들이 이제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로 만회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는 사실상 뭐 방송만 듣고 가셨어도 다 헤이디스 맞았잖아요. 디그드님 별풍선 100개 어제는 뭐 다 감사합니다. 맞았으니까 뭐 그게 문제될 부분이 없잖아요. 어제. 예. 어제는 뭐 싹 다 맞았잖아. 현건 승에, 저득점에, 뭐 멜버른 개떡이 승에, 11님 별풍선 100개 오버에 뭐 감사합니다. 기적의 멜버른 또 승도 나오고, 오버는 아주 푸근했죠. 오버에다가 뭐 첼시도 뭐 이겨줬고 2대 0으로, 그 다음에 언더도 뜨고, 그 다음에 뭐 뭐야, 뭐 프렌이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유벤풀도 뭐 들어왔고, 선제골 블라우비치 넣어주고, 그다음 언더 떴고, 뭐 다 잘 맞았죠. 근데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어제 방송에도 말했지만은 첼시가 이길 거다. 근데 1대 0 아니면 2대 0 이렇게 제가 말을 해드렸는데, 1대 0이 좀 더 근접하지 않았나 했는데, 아쉽게 마인 떠버렸죠. 그래서 뭐 고배당 간 거는 좀 아쉽네요. 뭐 멜버른 햄모도 잘 잡았는데 좀 아쉽고, 아무튼 그래도 뭐 가장 뭐 핵심인 메인들도 잘 들어왔고, 어제는 뭐 영상만 참고하셨어도 잘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또 어제 댓글에다가 어 어제는 다 맞았는데도 댓글에다가 뭐 연명을 하죠. 뭐 현관승을 받네, 뭐 첼시 승을 받네, 그거는 왜 보냐, 배당도 적은데. 그러면 씨부레 그럼 틀리라는 거야? 어제 정답지가 현관승이었는데 그럼 틀리라고? 도공 뭐야, 어제 누구랑 했냐? 뭐 IBK 승 적으라고 그러면은 정신 나간 놈을 봤나? 첼시도 그러면 반대로 뭐 졌던 뭐야 릴 승 적을까 그러면은 정신 나간 놈이네. 몇 명이 정신 나간 놈 있어. 다 맞춰도 뭐라 하는 인간은 있다. 뭐 어떻게 해줘야 되노? 아무튼 뭐 그런 인간들은 바로바로 차단 블랙 박도록 하겠습니다. 뭐 채팅 그 댓글창 닫으면 되는데, 그래도 뭐 소통하고 싶은 분들이 몇몇 있으니까 그냥 열어두도록 할게요. 바로바로 차단 받도록 할게요. 근데 유튜브에 있어요. 근데 오늘 귀신같이 아침에 댓글 지웠더라고. 내가 어제 존나 좀 뭐라 하니까 지워놨더라고. 다 맞은 거 보니까 갑자기 지도 후달렸나 보지. 예. 코로나 확진이어서 검사했는데 음성 떴다고요? 말이 좀 안 맞는데요, 알리알리님. 코로나가 확진이 호야보스 됐으면은 언님 별풍선 양성 70개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확진됐으면은 양성이 떠야지 왜 음성이 뜨노? 그러면 그게 확진이 아니지 않나? 아무튼 뭐 그렇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배구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현건 대 도공. 도공 대 현건. 뭐 홈은 도공이죠. 그리고 요 경기가 아마 현건이 오늘 3대 0, 3대 1로 잡으면, 3대 1인가 3대 0으로 잡으면 우승이죠. 아마 우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현건이 홈에서 우승해야 되지 않나? 홈에서 축포 팬들 앞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현건이 다음 경기가 그 뭐지? KGC랑 경기가 있던데, 그것도 원정인 것 같던데. 원정에 원정 일부러 2번 치고 간다고?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건은 지금 최다 연승 뭐 다 달리고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배구에서 백투백은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배구에서 뭐 리그에서 백투백을 한다,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요게 과연 어떨지, 요게 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뭐 여자부 이제 배구도, 배구인 것도 그렇고 남자 배구도 아니고 체력적으로 좀 후달릴 수는 있겠죠. 근데 물론 제가 배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하는데, 다른 여타 뭐 농구, 축구, 뭐 야구는 잘 모르겠는데 걔네보다는 덜 힘들지 않나? 내가 뭐 배구를 실질적으로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그거는 낫겠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쉬기도 했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현건 같은 경우에는 경기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중간중간
물론 강승현 감독이 맨날 뭐 이나연 넣었다가 김다인 넣었다가 그냥 야스미 넣었다 뺐다 황현주 넣고 막 하긴 해요. 어제도 그런 부분 보였죠. 그냥 요베르님 고예린 빼고 별풍선 뭐 70개 정지훈 감사합니다. 넣고 그런 부분 이제 보여줬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돌림 현상 자체가 어제 경기를 보면서 진짜 열받긴 했지만은 오늘 경기에 있어서는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은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선수들 몇몇 써보고 좋은 선수를 이제 색출해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했다라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도공 같은 경우에는 그 첫 경기가 너무 끔찍했어요. KGC전 도공이 뭐 그냥 세트 스코어만 보면은 KGC는 3대로 이겼네. 와씨 그러면은 쌍둥이님 별풍선 5개 음, 감사합니다. 현건 오늘 하고 금요일 날 또 그쵸. 하고. 일정이 빠듯해요. 그래서 여자부가 지금 빠듯한 몇몇 있죠. 도공이 3대1로 이겼는데 그때 경기력은 정말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KGC가 1, 2세트 둘 다 리드했었는데 둘 다 역전당하고 따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세터가 지금 문제가 있었죠. 그때 당시 이윤정이 정말 흔들렸죠. 오히려 이고은이 더 나았던 부분. 물론 둘 다 토스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은 너무 또 낮게 주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얘는 뭐 아예 그냥 공을 뭐 갖다 버리는 형식의 부분을 보여줬고, 물론 뭐 훈련도 잘 못하고 오랜만에 경기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 대신에 뭐 도공은 하루 쉬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비할 수 있다는 것도 맞긴 한데, 그래도 현건이 쉬는 거는 덜 쉬긴 했지만은 경기적인 부분은 더 낫다고 봐요. 특히나 도공이 KGC와 경기하면서도 이 타점을 못 살려주니까 켈시가 성공률이 매우 낮다, 계속 걸렸다는 거. 그리고 KGC의 뭐 센터 라인과 현건의 센터 라인을 비교했을 때 뭐 현건이 더 못하는 부분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요 경기는 뭐 일정은 빠듯하지만은 그래도 현건이 어제 좀 뭐 닭장이랑 이제 로테를 돌려주면서 경기를 치렀던 부분,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지금의 도공은 DNA 좀 믿기가 소나타님 힘들어요. 별풍선 70개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잡고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현건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트 가면 확정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3대0 3대1이라 했잖아요. 3대0 3대1 말을 했잖아. 그래서 3대0 3대1 뭐 이기면은 뭐 우승 확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음 경기에서 해도 되고, 그냥 연승을 안긴다는 게 중요하겠지. 아무튼 현건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우승 확정 홈에서 해야죠. 아따 진짜 씨. 늦게 들어왔나 방금 도박의 달인님. 도박의 달인인데 왜 그런 걸 안 찾아보나. 이거 현건 요 경기 다음에 그거 아니에요. 현건 이거 다음에 안양이 왜 나오노. KGC 경기 아니야. KGC 경기 원정 경기 아이가 다음 일정. 내가 잘못 봤나. 대구 현대건설 맞잖아. 일정 막 이렇게 나와있잖아. 그러면 연속 두 번을 진다고. 그럼 두 번 연속 지고 일부러 홈에 가서 이기려고. 요런 것도 생각하기도 좀 그렇다. 지금 연승 달리고 있잖아. 계속 연승 달리고 있는데 굳이 연승 끊어가면서 홈에서 우승하려고 하겠나. 두 번 져줘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땐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홈에서 하는 게 당연히 좋지, 팬들 앞에서. 근데 일정을 두 번 연속 지고 간다고? 어이씨 그건 아니다. 연기는 현건승 볼게요 저는. 그 다음에 기준점 되면 그래도 도공이기 때문에 현건을 한번 또 잡았던 부분도 있고, 뭐 하루 좀 쉬면서 뭐 정비도 좀 하고 올라올 수도 있고 생각해서 셧아웃의 그림은 안 나온다. 4세트만 가도 충분히 오버가 뜨지 않을까. 기준점 자체도 뭐 180점 중반대도 아니기도 하고 초반대이기 때문에 용기는 다득점도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하도록 할게요. 어제 김희진 마스크 벗었죠. 현건 애들은 마스크 다 끼고 하고 기업 애들은 좀 몇몇 벗던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 할게요. EPL 번니 대 토트넘. 요거 물어볼까요? 1번 번니, 2번 보고 3번 번니. 번니가 두 번이냐.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물 한 잔 마시고. 3번, 2번, 3번, 3번, 3번. 그래도 욕 뒤지게 처먹었던 토트넘 맨시티 잡으니까 기가 막히게 토트넘들을 많이 보시네. 픽스오프 9139님 별풍선 70개 감사합니다.
토트넘 원래 1.6이었는데 배당 내려간 거잖아요. 배당이 내려갔다. 자, 이 경기 번니는 오늘 타코 위스키, 타코 오스키 뭐 타코 위스키 영어 발음. 그 다음에 웨스트우드, 그 다음에 테일러 이정, 그 다음에 구두 몬선 비드라 결장. 토트넘은 레길론 이정의 탄강가스 킵 결장. 번니는 이제 타코 위스키 주전 센터백이죠. 질병으로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웨스트우드는 뭐 주전 뭐 수비형 미드필더, 지난 경기도 뭐 안 나왔고, 뭐 주전 풀백 테일러 계속 안 나오고 있고, 여기는 뭐 그대로 결장자들. 그 다음에 토트넘 같은 경우는 레길론이 코로나로 지금 2경기째 빠져있는 상황인데, 뭐 오늘 뭐 나올 수도 있고, 뭐 모르겠다. 아무튼 나올 수도 있고, 나머지 뭐 그대로 결장자. 일단 번니가 뭐 지난 경기 브라이턴전이었죠. 브라이턴전에서 무려 3골을 박았다는 거. 3골을 박았다는 거. 이거는 그 11월달 크리스탈 팰리스전 3골 박은 거 외에는 이제 간만에 골을 박았죠. 과연 번니가 오늘 또 3골을 박을 수 있을까? 저는 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브라이턴을 잡았던 거 뭐 생각해보면은 브라이턴이 이제 주중에 그 맨유랑 경기를 한번, 맨유였나? 누구랑 했노? 맨유가 아니고 누구랑 했지? 누구랑 경기 했었잖아. 브라이턴 맨유 맞나? 아무튼 뭐 경기 해가지고 체력적인 부분도 좀 딸렸고, 그 다음에 뭐 수비수의 뭐 덩크가 진기로 빠졌었던 부분도 좀 뼈 아팠었고, 근데 그래도 3골 먹힌 건 좀 희한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여건적인 부분도 좀 나왔고, 그 다음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흥민손. 그리고 토트넘이 희한하게 맨시티한테 강해요. 계속 그때도 주말에 배당이 1.1대라고 제가 이거 굳이 뭐 찍어야 되나, 너무한 거 아이가. 토트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차라리 뭐 프렌을 찍어보고 그냥 치우는 게 낫지 않나. 근데 기가 막히게 그냥 이겨버리더라고요. 확실히 뭐 상성적인 부분은 또 무시 못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경기를 이제 잡으면서 손케디오의 이제 살아남을 또 봤고, 분위기가 좀 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흐름도 중요하잖아. 최근에 뭐 올버한테 졌지, 사셈한테 지고 두드려 맞고 보다가 강팀 잡으니까 분위기도 올라올 거고, 특히나 토트넘이 뭐 번니한테 뭐 그렇게 약했다고 볼 수는 없죠. 최근에만 봐도 물론 감독이 바뀌긴 했지만은 뭐 크게 약했던 부분도 없고, 그리고 우리 흥민손이 푸스카스상을 받았을 때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짤이다. 토트넘 대 번니 하면은 기가 막힌 그 치달, 다 제끼고 달리기로 제낀 그 경기가 이제 번니와의 경기였죠. 그런 부분. 흥민손도 이제 푸스카스를 받았기 때문에 번니 만나면 이제 골 DNA가 좀 살아날 거라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물론 이제 번니의 강력한 수비 무시 못해요. 근데 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 않을까. 이게 주중 경기잖아요. 주말하고 번니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이제 역습, 카운터 어택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앞선에 요새 이제 뭐 베오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코르넷 이런 애 쓰잖아. 근데 그 한 방 한 방 뛸 때마다 이 체력이 엄청나게 소모가 된다고. 다시 백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오늘 무시 못할 거라 봅니다. 주중 경기에서는. 그리고 주중 경기는 또 로테로 좀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로테로 돌린다, 당연히 토트넘의 자원들이 풍부해요. 번니보다는. 번니는 진짜 한정적인 인간들. 물론 얘네가 없을 때 뭐 콜린스라든지 제코크가 왕만두님 구독 나오면서 5개월 어느 정도는 감사합니다. 잘 막아주긴 했지만은, 그런 뭐 뎁스적인 부분도 무시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분위기가 탔을 때 한 번 더 흐름을 또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의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승.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뭐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도 맨시티와 뭐 압박을 많이 하고 하니까 창출이 되는 거고, 번니는 좀 알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득점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와포드 대 크페. 와포드는 쿠츠카 미정, 뭐 주앙 페드로 미정, 뭐 서브 공격수죠. 그다음에 크펠은 콰이타 미정, 워드 결장, 뭐 워드 영어 발음. 일단은 와포드가 주전 미드필더인 쿠츠카가 직전 경기도 안 나왔고 오늘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얘는 뭐 딱히 필요 없고, 크펠은 이제 주전 키퍼인 콰이타가 오늘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워드가 없죠. 워드가 없고 지난 경기에 나왔던 그 맥 뭐시겠냐 이름. 맥이 아니라 그 뭐고 클라인. 걔가 풀백으로 아마 나오겠죠. 뭐 여기는 이제 수호신 카이타가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조금 여기에 좀 걸림돌이 되긴 해요. 그래도 카이타가 선방들을 많이 보여줬죠. 최근 경기들에서. 그리고 오늘은 어제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뭔 말이죠?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은 어제 같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뭔 말이야? 일단은 와포드가 에스턴 빌라전 이기긴 이겼어요. 1대0으로. 근데 경기력이 아주 좋았다. 그냥 비등비등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냥 뭐 한번 어쩌다 이겼다 그런 느낌. 물론 이제 연패를 타고 아니면 승리가 최근에 없었던 팀들이 한번 잡으면은 또 분위기 올라오고 뽕으로 또 취해갖고 잘하는 부분도 나올 수 있죠. 또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는 좀 뭐 돌아왔다 하기도 좀 그래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와포드 감독 바뀌면서 호친슨의 수비 전술밖에 없잖아. 믿기 좀 그래요. 그리고 크펠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최근의 경기 물론 첼시와 지난 경기는 그렇다 치고 뭐 리버풀도 그렇다 치지만은 뭐 잡을 수 있었던 브랜드포드 사경을 헤매는 팀 노리치도 뭐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뭐 충분히 잡아볼 만한 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나 별표냐님 별풍선 가장 큰 70개 문제는 감사합니다. 어제 릴 경기처럼 골을 넣어줘야 될 인간들이 골을 못 넣고 있어요. 뭐 자하라든지 그 다음에 에드와르라든지 아이에오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또 올리세도 쓰면서 했는데 골을 못 넣고 있어. 골을 가장 중요한 골을 그나마 비에이라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크펠이 작년과 달라진 거는 어 그거잖아요. 득점력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거.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 전술적인 부분이 잘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클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오늘의 감독이 그 와포드의 감독이 누굽니까? 호친슨 아닙니까? 호친슨. 호친슨은 무려 크펠에서 약 4, 5년 동안 부임을 했던 감독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뭐 지피지기 뭐 백전백승 아닙니까? 확실히 선수층에서도 잘 알고 있을 거고. 근데 그래도 뭐 와포드 홈에서 6연패 뭐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끔찍하긴 한데 크펠도 사실상 원정 7경기 좀 무승이에요, 무승.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은 뭐 얘도 뭐 그렇게 신뢰는 할 수는 없지만은 감독의 그 전 소속팀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분위기도 아까 좀 올라올 거라 생각하고 크리스탈은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 자하, 뭐 에드와르드, 뭐 아이오의 골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그런 부분. 물론 오늘 이제 갤러거가 지난 첼시전에 못 나왔던 부분 복귀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요거는 와포드가 프랜승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저는 호친슨을 한번 빨아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둘 다 지금 득점력은 거의 패급 수준이기 때문에 저득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뭐 긴 말을 하지 않도록 할게요. 뭐 요거는 뭐 저득점. 오버를 볼 수가 없다. 오버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리버풀 대 리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버풀은 조타, 피르미누, 그 다음에 리즈는 뭐 똑같죠. 뭐 코흐, 램포드, 쿠퍼, 그린우드, 필립스, 결장. 일단 리버풀은 뭐 마조라 라인이 안 되죠. 조타, 피르미노가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누가 나오냐? 저번 경기에 나왔던 그 유망주라 해야 되나? 아무튼 뭐 디아스 있잖아요. 걔가 뭐 푸드님 골도 받기도 별풍선 했고. 70개 감사합니다. 표 부탁드립니다. 두뿌님 요새 자주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그 친구가 나올 건데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네 살라도 노리치전 골 다 기록하면서 분위기 놀랐고 그리고 중원도 확실히 뭐 중공 좋고. 근데 이제 리버풀이 오늘 경기를 뭐 베스트로 임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리버풀이 주말에 그 첼시와 컵 경기가 있잖아. 결승이었나 그거? 아무튼 그게 중요하죠. 사실상 이 경기 물론 맨시티가 토트넘한테 똥 싸는 바람에 지금 승점 차가 6점 차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를 버리고 간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일단 최대한 잡으려고 할 겁니다. 뭐 아니면은
뭐 많이 좀 리드한 상태에서 빼줄 가능성, 그게 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뭐 다 로테로 돌린다 이건 말이 안 되고 무조건 잡으려고는 할 거예요. 리즈가 근데 우리 리버풀한테 그러면은 뭐 비빌 수 있을까? 못 빈다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리즈 전형적으로 뭐 닭공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중원에 대한 무게감은 리버풀이 압도하죠. 그리고 이번 시즌에서 이제 맞대결 했을 때도 그 초반이긴 했지만은 리버풀이 원정에서도 뭐 싹 바르고 있고, 그러니까 한 경기도 덜 치렀고, 뭐 그러니까 잡으려고 할 거예요 무조건. 여기서 뭐 쇼하고 못 잡는다면은 뭐 리버풀도 신이 준 기회를 놓치는 거죠. 아무튼 잡으려고 할 겁니다. 뭐 중원 싸움에서도 확실히 큰 차이를 보여줬고, 물론 오늘 조금 변화가 있다고 해도 리버풀이 그래도 지금 리즈의 뭐 중원보다는 확실히 낫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리즈 같은 애들이 서로 이제 맞불 형식을 놓는 팀들한테 더 약해요. 더 약하다. 뭐 대표적으로 맨시티 같은 애들도 있잖아. 전방에서 막 압박 존나게 하고 탈압박 하는데, 그런 애들한테 지들도 하긴 하는데 이 수준에서 안 맞으니까 털릴 수밖에 없다. 여기는 뭐 리버풀이 이기겠죠. 근데 뭐 마인을 할 것이냐, 뭐 햄무를 할 것이냐, 아니면 프렌을 찍을 것이냐, 2.0 기준이죠. 근데 요 경기는 뭐 그냥 뭐 햄무 찍자. 햄무 찍고 치우고, 그 다음에 3.5 인스320님 기준 별풍선 오버 보도록 70개 할게요. 감사합니다. 요거는 3.5라도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즈의 성향, 그 다음에 리버풀의 최근에 뭐 득점적인 부분이 뭐 딸리는 부분도 아니고, 물도 올랐고, 치고받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리버풀이 의외로 또 로테를 돌려줄 때는, 오늘은 뭐 로테 돌릴지 안 돌릴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로테 돌려줄 때가 더 다득점이 더 잘 나와요. 약간 수비에 좀 허술함도 보이고 먹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오버 볼게요, 오버. 자, 그 다음이 이제 다섯 번째 나왔네요. 이제 챔스. 자, 다섯 번째 벤피카 대 아약스.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 영어로 UP 적혀져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피카 대 아약스. 벤피카는 베리시모, 알메이다, 세페로비치 결장. 아약스는 풀. 일단 벤피카가 지금 포르투갈 리그의 3위죠. 3위 팀이기도 하고, 특히나 뭐 매번 강조했지만 그 포르투갈 리그 팀들 홈발을 상당히 많이 받는 팀, 뭐 스포르팅이라든지 포르투라든지 뭐 그런 애들 홈발 많이 받죠. 오늘 뭐 결장자로는 뭐 원래 이제 주전 수비였던 베리시모, 알메이다가 뭐 빠지긴 하는데, 양평보이님 별풍선 70개 감사합니다. 빠진지 얘네 좀 오래됐어요. 좀 오래돼서 다른 애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뭐 세페로비치 아시죠? 벤피카의 뭐 공격수, 이 친구도 뭐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딱히 결장자라고 해도 최근에 뭐 안 나왔던 인간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벤피카가 멤버는 괜찮아요. 뭐 센터백 하면은 베르통원 있지, 그다음에 오타멘디, 뭐 아르헨 국대 아니에요. 풀백은 뭐 그리말도, 얘는 잘 모르겠는데 라자로로도 풀백을 쓰고 있다고요. 맹글에 있던 서브, 그 다음에 중원도 뭐 브라질산 에베르톤 국대, 그 다음에 주앙마리우, 뭐 바이글, 돌문에 있었던 바이글, 그 다음에 라파실바, 뭐 포르투갈 컬렉션, 그 다음에 앞서는 누네스와 이제 라모스란 친구가 있는데, 라모스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네스는 뭐 그 어디고, 우루과이였나? 아르헨티나였나? 아무튼 거기 국대 공격수죠. 아무튼 우루과이인 것 같다. 아무튼 뭐 나쁘지 않아요. 멤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근데 요 인간들이 뭐 라모스 누군지 잘 모르겠다. 쟤는 그 뭐야, 요 인간들이 리그에서 3위를 달리고 있긴 한데 최근 리그 기록지를 보니까 득점은 확실히 나쁘지 않습니다. 뭐 3골 받고 2골 받고 하는데 클린시트 경기가 없다. 거의 없어. 그럼 매 경기마다 실점을 한다는 거. 뭐 약팀을 만나도 실점, 강팀을 만나도 실점, 뭐 주구장창 실점을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뭐 믿겠나. 뭐 아무튼 득점력은 화끈한데 실점률도 화끈하네요. 그리고 아약스 같은 경우에 뭐 멤버가 딱히 필요가 없죠. 풀이고. 근데 이제 뭐 아약스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별리그 때 누구랑 붙었죠? 스포르팅이랑 붙었죠. 스포르팅. 포르투갈의 뭐 현재 벤피카보다도 순위가 더 높은 2위 팀 스포르팅이랑 붙었는데 5대1로 처발랐고, 홈에서는 4대2였나 처발랐죠. 확실히
압도하는 부분. 그리고 벤피카랑 이제 스포르팅이랑 같은 포르투갈 리그 아니에요. 뭐 기록지 보니까 스포르팅이 이번 시즌에 진 적이 없던데. 그리고 3대 1이었나? 뭐 붙을 때마다 다 잡아줬고. 그만이득슨 짱깨식으로 계산해도 아약스가 스포르팅 상대로 그 M5634님 정도로 별풍선 이제 100개 감사합니다. 발라줬는데 아무리 원정이라고 해도 벤피카는 뭐 스포르팅한테 쩔쩔맸고 뭐 점유율에서 싸움도 지고 뭐 슈팅 뭐 허용 횟수 그 다음에 뭐 포인트 공격 포인트에서도 확실히 밀렸고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뭐 아약스가 벤피카한테 사실상 뭐 팀 네임밸류 쪽에서도 밀릴 부분 없고 최근에 뭐 잘 하고 있고 뭐 요용기는 아약스의 승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둘 다 뭐 화끈한 공격하는 뭐 팀들이기도 하고 다득점 2.5 기준인데 다득점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아약스 승이 오버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이 이제 6번째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이벤트 아닐까요? 꼬마 대 이제 맨유. 물 한 잔 마시고. 자, 여러분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이벤트 아닙니까, 요거? 2번, 1번 맨유 오버 오버 3번, 2번 뭐야? 그 뭐야 번호를 별로 안 치는 거 보니까 이 경기는 별로 관심이 없나 보네. 아, 이 경기 뭐 그래도 좀 다양하죠. 다양하게 나오긴 하네요. 뭐 꼬마도 좀 보시는 분이 한 분 있고, 자, 뭐 비슷한 아니네 그래도 조금 더 많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유 판독기, 맨유 판독기 요새 맨유 판독기 잘 되고 있잖아. 잘 되고 있다 맨유 판독기. 과연 오늘의 맨유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일단은 꼬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HW110님 별풍선 70개 감사합니다. HW는 감사드리고 잠깐만요. 요거 좀 볼 게 있어서 자, 와스 그 다음에 쿠냐, 호케, 카라스코 결장, 맨유는 그린우드, 카바니 결장. 자, 일단은 꼬마가 뭐 와스 발렌시아에서 데리고 온 인간 얘는 뭐 못 쓰고 있죠 부상으로. 그래 쿠냐도 빠져 있는 상태. 근데 오늘 이제 중요한 자원 두 명이 빠지죠. 일단 코케 같은 경우에는 뭐 부상으로 빠지죠. 중앙 미드필더, 뭐 수비형 미드필더. 그다음에 카라스코는 오늘 징계로 결정하죠. 카라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윙어 아닙니까? 윙백, 윙어 역할 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맨유는 뭐 그대로. 자, 일단은 꼬마가 오늘 이제 결장자 부분이 이 두 선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은 꼬마가 코케가 안 나왔을 때의 경기력을 보면은 중앙에서의 빌드업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답답해. 더군다나 이제 챔스 경기잖아. 뭐 리그의 찌밥팀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신뢰감이 좀 떨어지고 반대로 그 다음에 이제 카라스코가 측면에 없다. 그러면은 진짜 공격이 답답해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브루살리코에다가 뭐 르마라든지 아프리시티님 아니면은 구독 5개월 감사합니다. 뭐 로디 이런 애들 박을 수야 있겠죠. 그렇게 나왔을 때 조합을 보면은 상당히 좀 답답하다. 특히나 어느 정도 수비가 되는 팀들한테는 측면을 그냥 뚫지를 못해. 답답해. 그래서 이 두 선수의 오늘 공백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 대신에 근데 희소식은 있죠. 그리즈만이 저번 경기에 제가 복귀한다 했잖아요. 근데 뭐 안 나왔죠. 안 나왔고 벤치에만 있었어요. 벤치. 그래서 그리즈만이 좀 체력을 세이브 해놓고 이 경기를 위해서 좀 대기시켜 놨다는 거. 그리고 그리즈만이 오랜만에 돌아와서 경기력이 어떨지는 모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리즈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꼬마는 앞선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달라지긴 하는데 과연 얼마나 해줄지 뭐 요거에 대한 부분 이슈는 좋긴 하죠. 맨유는 뭐 딱히 결정적인 부분에서 말할 건 없어요. 뭐 대신에
최근에 드디어 간만에 또 연승을 했다는 거. 리즈전, 브라이턴전 골 감각들이 좀 살아났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좋다. 그리고 이제 맨유 대 꼬마인데 일단은 뭐 맨유가 조별리그 때 조별리그 때 스페인 팀을 만났잖아요. 비아레알을 만났는데 그때 당시 이제 맨유 존나 욕 먹었을 때죠. 뭐 솔샤르 뭐 어쩌고 나가라 꺼져라 할 때도 희한하게도 챔스에서는 성과를 냈어요. 특히나 비아레알은 초반의 경기력이 뭐 살짝 오락가락한 것도 있긴 한데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맨유는 완전 똥일 때 만났는데 그래도 비아레알 상대로 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겼죠. 심지어 원정 가서도 경기적인 부분이 뭐 맨유가 개 압도를 했다 이런 부분은 없었긴 한데 그래도 한 방 한 방을 보여준 것도 컸고 역시 먹어본 놈이 또 먹어본다라는 거를 또 보여줬죠. 그리고 뭐 여러분이 뭐 아실 수도 있긴 하지만은 날강두가 꼬마의 킬러죠. 킬러. 꼬마의 킬러입니다. 날강도가 이제 레알도 있었고 그다음 유벤을 거쳤고 이제 맨유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레알가 이제 유벤 시절에 꼬마 킬러였죠. 뭐 총 이제 경기 수로 뭐 따지고 했을 때는 뭐 25골, 어시스트도 9개, 그리고 해트트릭도 총 4번을 기록. 그다음에 최근 경기만 잘라놨을 때 뭐 레알 유벤 시절에 최근 경기 한 10경기만 잘라놨을 때도 7골 박았습니다. 7골. 그만큼 날강도가 꼬마만 보면은 미쳐버린다는 거. 마치 손흥민이 노란색 유니폼만 보면은 미쳐버린다는 거. 그런 부분.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최근에 날강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또 챔스 DNA는 기가 막히게 또 잘 빨고 가잖아요. 챔스 지금 누가 올려줬노? 조별리그 때 생각을 해보세요. 다 날강도가 골 넣어갖고 결국에는 올려줬다. 그리고 꼬마의 지금 현 상태 예전만큼 수비력이 안 나옵니다. 뭐 챔스에서 또 버틸 수 있던 원동력 기존에 이제 우리 두목님의 수비 전술 그런 부분도 빛났고 물론 득점력은 최근에 올라오긴 했지만은 수비가 뒷받침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위태롭습니다. 특히나 맨유 한 방에 찔러주는 패스 이런 것도 무시 못하고 뭐 측면에 레시포드라든지 이런 발빠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위협적인 요소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다? 맨유 프레인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또 이걸 들어야겠죠. 그렇지. 요거를 한번 들어줘야 돼. 맨유 프레인승을 가도록 할게요. 뭐 땡땡 핸디무에 땡땡이게 마이너스를 주는 거 플러스 그거는 그냥 핸디캡이 그거고 마인을 갈 거면 마인이라 적어두고 햄무로 갈 거면 햄무라 적어드려요. 프렌을 갈 거면 프렌을 적어드리고 핸디캡이 그거다라고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득점 이 경기는 저득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맨유가 뭐 지난 경기에 골을 많이 터뜨리긴 했는데 뭐 꼬마도 이 큰 경기에서는 뭐 그렇게 막 골 박으려고 달려들라고 생각은 하진 않을 거다. 그 근본에 챔스 때 했던 부분을 좀 중시 여길 거고 맨유도 살짝 고전할 가능성은 뭐 있긴 있겠지. 근데 그래도 아까 말했던 DNA 무시 못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들은 다 끝냈고 그 중에서 이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또 유로파 있는데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